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안 하나하나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상황을 설명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또 이게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저도 좀 마음이 바쁜데 혹시 좀 10시 넘어 진행되더라도 오늘 정강훈 목사님과의 특별 대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제가 미리 양해 말씀 구하면서 고성국 칼럼 하겠습니다.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김경률, 한동훈 등의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점잖게 했습니다. 이뇨한은 워낙 좀 점잖은 사람이에요. 이뇨한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는 좀 품격 있게 대해야 한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냐. 이 명품백 문제는 명품백 자체는 이게 지엽적인 문제 아니냐. 중요한 것은 몰카 범죄라고 하는 것이다. 아니 김건희 여사의 선친과도 친분이 있다는 어떤 목사가 와서 선물을 놓고 가는데 눈앞에서 대놓고 돌려보내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절차대로 뜯어보지도 않고 지금 뭐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는 모양인데 나도 아는 사람이 가져오는 선물 거절하기가 난감하다. 그런 것이 현실인데 무작정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부터 요구하는 게 이게 제정신들이냐 이거예요.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엊그저께 그 황우여 장관하고 이제 말씀 나눌 기회가 잠깐 있었습니다.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입니다. 얘기 끝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장관들도요, 선물 많이 받아요. 장관들도 선물 많이 받는데요. 일정액 이상이면은 김영란법 위반이나 다 이렇게 저촉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직접. 근데 갖고 와서 놓고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절차에 따라서 국고로 귀속됩니다. 내가 직접 뜯어보지도 않아요. 비서들이 와서 뜯고 이거는 좀 과하다.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면 바로 국고 귀속시켜버립니다. 저는 그 선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게 한둘이 아닙니다. 대통령실도 아마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됐을 거고 김건희 여사는 그게 뭔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사과하라.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황우여 장관의 직접 말씀이에요. 김경률은 이자가 배지에 국회의원 되는데 엄청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사태 적신이 촉발시켜놓고 어떻게든 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김성동 위원장한테 사과 문자를 계속 보낸 모양입니다. 이 김성동 위원장이 공개를 해서 또는 이 김경률이가 보내놓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내용은 이래요. 당에 익숙하지 못해서 모르고 한 부분이 있다. 험주에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미처 몰랐다. 곧 찾아뵙고 인사하겠다. 이 김경률이 이자가 얼마 전에도 라디오에서 김성동 전 위원장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시일 내에 한번 찾아뵙고 싶다. 정말 엎드려 사죄드리고 싶다. 뭐 이렇게 또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막 사과하는 마음이 막 충천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정작 사과를 하러 한번 찾아뵙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떠들고 다니는 이 김경률이의 발언과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당사자인 김성동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성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보낸 문자 내용이 아주 드라이하고 의례적이었다. 아주 형식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문안을 보니까 마치 내용 증명 보내듯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였다. 말 하나하나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다 하면서 자, 아니 정치의 기본은 소통 아니냐. 이렇게 문자만 보내고 겉으로만 자꾸 찾아뵙겠다 하면서 왜 안 찾아오냐. 이제 그만 좀 해라. 이게 김성동의 반응입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자가 계속 찾아뵙겠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 마포울에
당협위원장 지낸 사람. 그리고 그 마포에 지는 출마하겠다면서. 그러면 뭐 천리길이나 됩니까?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사무실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방송에서 떠들고 문자질을 하고 실제로는 안 찾아가고.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경률 사퇴 문제는 다른 문제죠.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김경률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경률의 사퇴를 질문하자 한동훈의 답변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예요. 아니 고작 김경률 하나 보호하겠다고 불통 한동훈이 될 겁니까? 들은 바 없다니요. 그러면 한동훈은 도대체 뭘 듣고 있습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거의 한 분도 예외 없이 김경률 사퇴시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니. 뭘 듣고 있냐고.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김경률 사퇴시켜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김경률이가 집권여당의 최고 지도부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돌이킬 수 없는 패륜적 발언으로 엄청난 부담을 대통령과 영부인과 한동훈 위원장과 당에다가 이미 줬어요. 그 이후에 김경률의 행보도 부적절하기 이루 말할 데 없어요. 그래서 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자를 보호하고 옹호해 주다 보면 한동훈까지 다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당장 보세요. 김경률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올 때 들은 바 없다고 답변하면 그게 답변입니까? 왜 소통의 한동훈이 김경률이 하나 때문에 불통의 한동훈이 되려고 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한동훈에게 열광했던 여러 이유 중에 저 사람은 우리말 잘 들어. 그리고 우리 언어로 5천만 국민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거 아니었어요? 과연 지금 한동훈은 다른 문제는 다 논외로 하더라도 김경률 사태, 김경률 문제와 관련해서 5천만 국민과 제대로 5천만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들은 바 없다. 불통으로 가고 있는 거냐? 제가 김경률을 자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김경률이 그 뭔데 그 김경률이 때문에 한동훈까지 물에 빠지려고 하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경률을 사퇴시켜서 한동훈의 진정성을 보여라. 다시 우리가 한동훈 처음에 봤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을 직접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연합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좋아요. 설명입니다. 설명은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사과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품 가방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사과는 안 된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 그래도 저는 말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가 아니다.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된다. 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이 먼저 김경률을 자름으로써 한동훈의 진정성을 보여라. 그래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비로소 이 사안의 완결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